JW님, 금은비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그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금은비라는 것은 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금은비를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. 금과 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.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금은비라는 것은 그냥 약자죠. 금과 은의 비율 이렇게 해서 금은비인데요. 금과 은의 비율을 왜 보냐면 뭐 그런 거죠. 금 하나 살 돈으로 은을 몇 개를 살 수 있는가, 이 비율이에요. 예를 들면 뭐 금이 1000만 원이고 은이 100만 원이면 금 하나 살 돈으로 은을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 금은비는 1대 10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인데 금은비를 왜 보냐면 금은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대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금은비가 높다는 것은 이 금은비라는 것이 왜 벌어지고 좁혀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, 제가 차트를 같이 보여드리면 정말 좋은데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화면 공유를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아직 그런 기술이 좀 많이 부족해서. 네, 이게 이제 금과 은의 그 차트를 겹쳐 놓은 거예요. 금 가격과 은 가격. 그래서 이 주황색이 은 가격이고 파란색이 금 가격인데 둘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진다는 게 여러분이 보셔도 딱 아시겠죠. 근데 여기서 큰 차이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오를 땐 은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, 또 반대로 금 가격이 떨어질 때 은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. 즉 금보다 은의 변동성이 더 크다 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금은비가 왜 벌어지고 좁혀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하죠. 1000만 원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. 그냥 금 한 개라고 할게요. 한 개. 그 다음에 은도 은 한 개에는 100만 원이라고 치죠. 그러면 이것의 금은비는 금 대 은은 이제 10대 1이 되잖아요. 맞죠?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 가격이 올랐다고 칠게요. 금 가격이 올라서 1200만 원이 됐어요. 1200만 원. 그러면 아까 전에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얘가 그럼 20%가 오른 거죠. 근데 은은 금이 오를 때 더 가파르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어요. 예를 들어서 40%가 올랐다고 치겠습니다. 그러면은 140만 원이 되겠죠. 140만 원. 그러면 금은비가 10대 1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. 어떻게 바뀌냐면 60대 7이니까 60대 7, 8점 몇 대 1이 되겠죠. 그러니까 금은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. 10대 1에서 18대 1로.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? 네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올라가면 금은비는 떨어진다. 아시겠죠? 여기까지. 그러면 이제 금은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골드, 실버, 레이시오. 이게 이제 금은비 100년치 차트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올라가면 금은비는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금과 은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은비는 올라가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, 더 단순하게 말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은비는 이렇게 떨어지고, 금 가격이 떨어지면 금은비는 올라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지금은 역사적 평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. 이게 로그 그래프라 좀 안 그래 보이는데 이렇게 50 정도가 됩니다. 역사적 평균이. 근데 지금은 거의 60, 한 7, 8? 네, 이거 좀 가까이서 볼까요? 네, 69군요. 네, 69라는 거는 평균보다 위에 있으니까 금과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. 역사적 평균보다 저평가 받고 있다. 요렇게 뭐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에버그레이스님, 골드바는 똑같은 99.99% 순도면 브랜드와 관계없이 저렴한 거 사는 게 좋나요? 네, 이게 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브랜드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금의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그냥 뭐 그냥 웬만하면 꼭 브랜드 있는 골드바를 구매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그냥 금 덩어리 같은 거 있어요. 덩어리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물금이라고도 표현하는, 가장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공임도 가장 적게 든 그런 금을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더 그 프리미엄에 대한 값을 이렇게 막 많이 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그런 가격 차이,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정말 많이 들게 되거든요.
금은 안전자산 배분해서 안전자산으로 봐야 하나요? 위험자산으로 봐야 하나요? 사실 금은 이게 진짜 나누기가 애매해요. 안전자산은 아닌데 그렇다고 위험자산이라고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. 그래서 저는 금은 보통 독립자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. 독립된 자산. 그래서 보통 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기는 해요. 이거 이제 자산 배분 투자자 중에서도 금을 낀 포트폴리오와 끼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모든 포트폴리오에 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금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금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둘 다 섞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. 평소에는 뭐 그런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잘 반응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제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오면 환율이 엄청나게 크게 튀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2.5배가 뛰었었고 금융위기 때는 2배 가까이 뛰었어요. 원달러 환율이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금 가격도 이제 크게 상승을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자산 배분할 때 금을 꼭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. 양베리님, 금과 은의 상관관계 같이 금과 구리도 상관관계가 있나요? 예, 금과 구리도 상관관계가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. 근데 이게 구리가 금 가격을 추종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건 아니고 둘 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단기적으로 반응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. 실제로 장기 차트를 두고 보면 구리와 금이 막 엄청나게 그렇게 막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금의 강세장에서 구리를 투자하는 건 오히려 좀 비효율이고 그냥 상관관계로만 보면 좀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사실 원자재라는 그 큰 틀에서 묶인 거잖아요.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뭐 석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묶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원자재끼리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상관성이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상관성이 높죠.